자, 최근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좀 저에게 문의도 왔고,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밴드 붐을 정조준하여 서예진 사단이 SBS와 함께 한일 밴드 오디션 밴드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한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좀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현역가왕을 꾸준히 제작해 왔었던 이 서예진 PD 사단 측에서 밴드 오디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SBS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 현역가왕 3까지 제작을 하고 나서 시즌 4가 나오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 나아가서는 이 현역가왕 3에 나왔었던 탑7 멤버들의 후속 예능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지금 제작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갈라쇼까지는 진행을 했고 콘서트도 진행을 했지만 현역가왕 3 탑7 멤버들을 위한 또 다른 단독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산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밴드왕이라는 이렇게 요즘 워낙 이 락 음악 자체가 락 뮤직이 다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현역가왕 3에 대한 후속 조치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크리아 스튜디오는 SBS와 손을 잡고 새로운 음악 패러다임을 제시할 한일 밴드 결성 프로젝트 밴드왕의 런칭을 확정했다. 그래서 한일 글로벌 밴드를 결성하는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해서 한일 가왕전을 밴드 버전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현역가왕부터 한일가왕전 등 한일 노래 경연을 성공시켰던 서예진 PD 사단의 크레아 스튜디오 측에서 이렇게 SBS와 손을 잡고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 프로그램 자체를 런칭하는 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현역가왕 3에 대한 스핀오프 방송이 지금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탑7 멤버들은 향방이 어떻게 됩니까? 탑7 멤버들의 향방은 굉장히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무명전설과의 개연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을 해왔었던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과연 현역가왕 4가 제작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4도 제작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시즌이 된다더라라는 카더라 소문까지 돌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어디에서도 현역가왕 시즌4에 대한 발표 이야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본 결과, 제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애시당초 현가 4가 제작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는 팽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워낙 저와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이 됐고 워낙 프로그램들을 많이 봐오시다 보니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흥행 실패.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역가왕 3가 대박이 났다면 시즌4 당연히 제작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역가왕 3가 왜 이렇게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서예진 PD 사단이 새로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역가왕 3는요, 시작부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숙행시 사태 기억나십니까? 아마 이미 살짝 기억에서 잊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숙행시가 상간 피소를 당하면서 현역가왕 3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이건 처음에 사실 제작진의 문제가 아니죠. 제작진도 몰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현역가왕 3가 사실상 어떻죠? 계속하여 숙행씨가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숙행씨가 결국 방출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모습까지 등장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 다른 멤버들과의 팀전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 편집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제작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숙행 씨가 발언을 하거나 숙행 씨가 노래를 부르는 파트를 다른 화면으로 대체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의가 없었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숙행 씨의 문제에서 뭐가 터집니까? 프로그램 자체에 논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천기가왕 영상, 난리가 났었죠? 이 무대 영상은 아닙니다만, 천기가왕 멤버 중에 천무 스테파니와 홍자 씨의 이 음이탈 사건,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추가 합격을 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해버리면서 이거 형평성 논란이 심해도 너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을 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홍자 씨에 대한 비판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다가 오히려 또 제작진의 자충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게 바로 홍자의 마지막 무대가 30점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게 돼요. 팬들 위해 불렀었던 너는 아름답다 노래 무대가 30점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예상 밖의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이 기사도 당시에 너무나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는 좀 다르게 이 30점을 받은 점수만 나올 뿐 마스터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고 각자 몇 점을 줬는지까지는 공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결국 이런 형평성 논란이 결승전 직전 불법 투표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는 제작진의 잘못이 아니라 제작진은 어떻게든 수습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이때까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결승전 방송을 앞두고 프로그램의 제작 완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몇몇 참가자들의 불법 응원 투표 동료가 문제되고 있다. 팬의 마음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방송 나가기 전 투표 번호와 경선 룰, 방송 내용이 스포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제 제작진의 잘못은 아니죠. 이런 몇몇 팬덤의 잘못된 이런 투표 동료가 또 한 번 이슈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1등을 하고 있던 이수연이 8위를 하게 되면서 악마의 판정이다라는 논란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줄곧 1위를 차지해 오던 이수연 양이 갑자기 8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탈락 위기에 물리게 됩니다. 물론 국민판정단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극적으로 탑7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거의 겨우 턱걸이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논란의 홍자 씨와 함께 말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런 논란이 너무 많았어요. 또 뭐가 있었느냐? 애들한테 왜 이러냐? 빈예사는 탈락하고 김태현의 사라진 1분 11초 무대 영상은 어디 갔냐? 이수연의 심사 점수는 왜 이러냐? 결승전에서만 논란이 3개가 터집니다.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논란만 몇 개입니까? 거의 6개 정도 되잖아요. 굵직굵직한 것만 6개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보통 특정 논란 한두 가지로 이슈가 계속되지 이렇게 한 방송 프로그램에 6개가 넘는 논란이 동시에 터지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빈예서 양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탈락한 겁니까? 탈락 위기에 여러 번 노출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 오열 사태가 터지고 그걸로 인해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트리거가 돼서 나중에 결승전 때까지 여파가 몰려오게 되고 시청자분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무대에서는 또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했었던 무대에서는 혹평을 받게 되면서 이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결승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빈예서 양은 황당하게도 탑10을 다 뽑아두고서는 갑자기 결승 1차전 탈락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황당무계한 룰을 발표하면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결국 현역가왕 3는요. 형평성이 바닥을 쳤다라는 엄청난 비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향후 콘서트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탈락한 빈예서양이 갑자기 탑7도 아니고 탑10에서 탈락해 놓고서는 전국 투어 콘서트에 투입이 되는 논란이 많았죠. 물론 빈예서양을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선 그렇게라도 빈예서양을 보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형평성 논란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빈예서양을 티켓 표팔이에 이용했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논란거리가 굉장히 빗발치다 보니 결국 서혜진 PD 사단에는 뗄 수 없는 꼬리표가 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엄청난 어그로로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결국 시청률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다. 이것이 현역가왕3가 실패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혜진 PD 사단이 MBN과 결별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건 또 뭡니까? 현역가왕의 어떤 시청률도 굉장히 바닥을 쳤습니다. 11.7%라는 참 안타까운 시청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것을 뒤집기라도 하듯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무명전설이었다. 무명전설 지금 얼마나 잘 나갑니까? 콘서트 티켓 판매율 난리가 났고 시청률도 대박이 터졌고 이 무명들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 MBN이 서혜진 PD 사단과 함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 MBN 입장에서도 현역가왕 3가 방영될 당시에 각종 논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현역가왕 3가 성공하지 못하고 콘서트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현역가왕 4의 제작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업계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무명전설 2가 바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 MBN의 국장님이 이미 사전 인터뷰 때 얘기했잖아요. 무명전설 2로 바로 이어갈 거다. 그때는 글로벌로 향해 나갈 거다. 그러니 서혜진 PD 사단이 낄 틈이 있습니까? 저렇게 문제점이 현역가왕 3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 서혜진 PD와 관련된 사적인 얘기는 제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느 방송사가 하겠습니까? 물론 이 밴드왕에서 대박을 칠 수도 있어요. 그건 지켜봐야 알 일입니다만 중요한 건 현역가왕 3가 굉장히 몰락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현역가왕 3에 뽑힌 탑7 멤버들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MBN에서 자체적으로 스피노프를 제작할 가능성도 있는데 할까요? 콘서트도 사실상 바닥을 쳐버렸고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위태로워졌는데 차라리 무명전설 멤버들의 스피노프에 집중하고 시즌2를 연말에 방영하기 위한 제작 단계를 밟는 것이 MBN에서는 훨씬 더 이득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문제와 원인점은 가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에게 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무명전설은 이렇게 대박이 날 수밖에 없었고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형 때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5.8%, 5.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방송 때보다는 아무래도 시청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를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명전설을 응원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의 이 활약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저는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무엇보다 놀라운 지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번에 무명전설 탑3 성리, 하루, 장한별 세 사람이 데이 앤 나잇 MBN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여기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할 거다. 그리고 이 방송의 시청률에 대한 결과를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왜냐면 이 무명전설 멤버들이 출연하고 등장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를 궁금해 하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성리 씨는 이러한 말을 했죠. 실시간 투표 때문에 1등을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실시간 투표가 역전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2명이 남으면 1명은 직감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루 씨와 단둘이 1등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실시간 투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다. 엄청나게 긴장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1위를 예상했냐라는 김주아 씨의 돌발 질문에 하루 씨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계속된 질문 때문에 짓궂으시다라고 이렇게 귀까지 빨개지며 웃음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결국 하루 씨는 솔직하게 당연히 1등은 하고 싶었다. 하지만 성령이 너무 잘해서 정말 많이 배웠다. 2위가 전혀 아쉽지 않았다. 라는 말로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의 MBTI가 전부 다 I로 시작하는 내향형이었다라는 게 상당히 놀라웠죠. 장한별 씨도 극 I다. 방송과 예능에 나오면 프로의식 때문에 바뀔 뿐이다. 하루 씨는 학생 때까지는 외향형이었는데 데뷔하고부터 내향형 I가 됐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리 씨 역시 친했던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며 다닌 걸 알고 나서는 사람을 조심하게 되며 I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 씨와 성리 씨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 사실 떠는 모습이 별로 없잖아요. 장한별 씨야 워낙 탄탄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특히 두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평소에 내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도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가 원래는 내향형이 아니라 외향형 MBTI E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I로 변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장한별 씨도 I였지만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외향형 E처럼 방송활동을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도전했었던 무명전설이었고 하루 씨 역시 직장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무대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장한별 씨도 가족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무명전설의 모든 가수들이 그렇겠지만 그 중에서도 탑3에 꼽힌 세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자들이다라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좀 이 미스터트롯 시즌 1에 이 탑7 원년 멤버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말 절실하면서도 부모님과 가족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가족 바보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 점이 참 방송을 시청하고 실시간 투표까지 했었던, 저도 했거든요. 실시간 투표를 했었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뿌듯한 것 같아요. 각자가 다 사연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하루 씨의 사연도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기도 했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런 참 가슴 따뜻한, 상대적으로 나이가 다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 어린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이런 참 마음과 마음 씀씀이가 왜 무명전설을 굉장히 좀 핫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고, 특히 하루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가 직장암 투병 당시 때 장이 안 좋아서 자꾸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왜 또 화장실에 가냐라고 투정을 부렸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원하기 한 일주일 전에 아쿠아리움을 가자고 했었다. 라는 이야기도 비하인드가 공개가, 물론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1%대였거든요. 그리고 1% 중반대면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그래프가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1.8%가 굉장히 높았던 편이죠. 그런데 이번 방송편이 무려 2%가 나왔어요. 그러니 괄목할 만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아마 탑7 멤버가 전부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보다도 높은 시청률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멤버들이 새로운 신규 예능 방송이 런칭이 되고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놀라운 이 트로트 가수 순위도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팬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무명전설의 장한별이 대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K-탑 스타 신 트로트 제왕에 우뚝 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6주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1위 자리에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났다. 무려 김용빈 가수를 꺾고 1위를 차지했고 2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한별 씨가 굉장한 성적을 기록한 거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1, 2등을 차지한 하루, 성리 두 사람은 이 탑3 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시사하느냐. 많은 팬분들이요. 이런 다양한 투표, 다양한 팬활동에 굉장히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장한별 씨의 팬클럽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특히 중요한 건 이런 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클럽을 관리하는 소속사 분들 또 이 관련 관계자 분들이 팬분들이 함께 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주고 있지만 계속하여 활성화시키고 계속하여 팬클럽의 회장분들이나 팬클럽 회원분들이 으쌰으쌰 해준다면 비록 3위를 차지했지만 장한별 씨처럼 김용빈 가수의 99주 연속 그런 전설의 탄생되겠습니다. 자, 전설의 탄생이 왜 중요하냐. 아낌없이 모든 이야기를 대방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에피소드도 그리고 이들의 무대도 아마 많이 모르셨던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팬클럽 분들의 개념에서는 많은 신규 유입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것도 필요한데 미스터트롯 때 탑7이 정말 지금까지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팬클럽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농도입니다. 농도. 얼마나 이 팬클럽 분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 때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도 시청률이 미스터트롯 시즌 1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방영되는 와중에도 이 후속 예능 방송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본방사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 영상들이 릴스, 쇼츠 다양하게 SNS와 유튜브에 공유가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댓글을 달고 올리고 좋아요 누르고 하트를 누르면서 그게 계속하여 명맥 유지가 됐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번 무명전설의 탑7 멤버들도요. 미스터트롯 시즌 1의 탑7 멤버들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저는 괄목할 만한 경전설 정옥토 콘서트 그야말로 오빠들이 맹연습을 하고 있다. 보이시죠? 이렇게 탑7 멤버들이 모여서 오늘 내일 할 것 없이 단체 무대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탑7 멤버들이 다 춤에 출중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무명전설을 응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클럽 분들을 위해서 이들이 각자 단독 개인 무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체 무대에도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다. 자, 근데 이런 탑7 멤버들의 트로트계의 평판 지수와 순위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5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는요. 65개월 동안 연속으로 독보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임영웅 가수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너무 넘사벽이에요. 뭐 어찌 본다면 모든 트로트 가수들의 정점에 있고 트로트 가수들의 어떤 꿈인 거죠. 지금 시대에 나훈아님이 임영웅이란 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수년 전부터 임영웅 가수 팬이었고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마음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팬심을 내려놓고 객관적 지표로 봤을